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자, 부동산 입지에서 절대 강자는 뭐니 해도 역세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역세권의 가치를 뛰어넘는 초역세권 단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은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등 이제 집에서 또는 걸어서 1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입지를 말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제 10분이 아니라 도보 1분에서 3분 이내에 역과 중심 상권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그 입지적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미래 가치를 갖춘 투자처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의 투자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가장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길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보따리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또 오프라인 자리 한번 설명 듣고 가야겠죠, 소장님. 어떤 자리죠? 네, 역시나 부동산 투자하면은 가장 수익이 좋고 또 재밌는 재개발 투자가 있죠. 또 그 중에 재개발 투자 중에서 접하기 쉬운 모아타운이 있고요. 자, 이 모아타운 중에서도 앞서 오프닝 때도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초역세권에 또 한강도 가깝고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상급지에 유망한 지역이 있어서 이 부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이 오프라인 이 세미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보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후에 또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의 첫 번째 코너죠. 많은 분들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순서입니다. 정재엽의 부동산 핫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소장님? 네, 오늘은 소액 투자자 분들이라면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중랑구 면목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투자자분들이 들으시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소식인가 봅니다. 자, 소액 투자자들께서 필수 지역으로 알아야 하는 곳이 이제 면목동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중랑구 면목동이라고 하면은 소위 재개발의 천국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도 상당히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 투자자라면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재개발 천국에다가 소액 투자까지 가능한 중랑구 면목동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소장님? 네, 면목동 입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면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 서쪽으로 중랑천을 이렇게 쭉 끼고 있고 이 면목동 한가운데를 서울 지하철 7호선이 관통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면목동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의 가장 남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광진구, 중곡동이 나오고요. 또 이 중랑천을 넘어가게 되면은 휘경동하고 장안동이 있죠. 바로 동대문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마산을 넘어가게 되면은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이 나오는 그런 지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리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면목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바로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도상으로만 딱 봐도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전혀 없다라고 느끼실 정도인데 그나마 있는 아파트 단지가
여기 사가정 아이파크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중랑구 면목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해서 이제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빌라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까 7호선 지나간다고 했죠. 7호선을 따라서 강남으로 한 번에 진입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적인 여력이 좀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면목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7호선으로 한 번에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리적 위치를 보니까 동대문 옆에 위치를 해 있네요. 또 빌라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층 주거단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재개발이 활발히 좀 이루어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곳에 이제 재개발 천국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사업들이 또 진행 중인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한번 만나볼게요. 네, 면목동에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뭐 작게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재개발 사업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 또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뭐 지난 정권 예전에 이제 추진을 했었던 뭐 3080 도심 복합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공 재개발까지도 이제 여러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 외에 묶여져 있지 않은 이런 이제 빈 곳에도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다든지 초기 단계 여러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 면목동에 모아타운만 총 7곳이 진행 중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거기다가 워낙 이제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그 속도 또한 제각각인데 뭐 대상지로 선정이 된 초기 단계의 지역도 많고 또 시공사가 선정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착공 및 분양까지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의 후기 단계에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중기, 후기 여러 이제 지역 여러 이제 단계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뭐 빠른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주하고 착공 들어간 데도 있다 보니까 뭐 정말 빨리 이제 아파트 완공이 된다면 한 3년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3년 후, 4년 후부터는 여기저기 이제 많은 이제 개발 사업체들이 이제 실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뭐 빠르면 3년, 4년 아니면 한 5, 6년 정도 후에는 지금 보는 이 면목동의 모습을 전혀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뭐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등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묶여져 있지 않는 곳조차 지금 동의율을 걷고 있을 만큼 재개발에 대한 열기가 뛰어난 면목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 속도가 다르고 속도에 따라서 시세도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앞서서 소액 투자자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만큼 과연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할지 좀 궁금합니다. 소액 투자자들이 눈여겨봐도 되는 지역 맞는 거죠? 그럼요.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으로 접근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 이곳 면목동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발지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강남권이라든지 또는 상급지 쪽에 재개발지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구역 지정만 돼도 뭐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어서 투자금이 거의 이제 3억에서 한 4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뭐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입주를 앞뒀다든지 아니면은 뭐 진행 사항이 상당히 많이 된 곳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갈 정도로 굉장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이제 접근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면목동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강북권에다가 좀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속하다 보니까 뭐 투자금이 이제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 단계 재건축 초기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
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고요. 뭐 2주를 앞뒀다든지 조합 설립이 완료되고 뭐 시공사까지 선정되고 진행이 많이 된 예를 들어서 후기 지역도 한 2억 내외면은 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투자금적으로 메리트가 이제 좋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지역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강북이라고 해서 투자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워낙 투자금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안정적인 개발 투자처를 찾으시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꼭 눈여겨 보셔야 될 지역이 이곳 면목동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이제 시세가 조금 낮아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이라서 그야말로 틈새 공략이 가능한 곳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모습은 이제 많이 노후되어 있고 아직 재개발이 다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재개발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엔 새로운 곳으로 재탄생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 미래 가치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면목동에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또 충분히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많이 진행 중에 있는 이 개발, 재개발 이제 사업지가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면목동 자체가 기존의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벗어나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한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상당히 개선된다라는 장점이 먼저 있고요. 자, 그리고 사실 면목동이 좀 선호되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통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면목동에 사실 7호선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강남 접근성이라는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7호선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은 7호선 하나밖에 없고 또 자차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해도 이 중랑천을 따라서 동부간선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동부간선 도로라고 하면은 이 만성적인 이 이렇게 교통 체증이 있어서 이제 좀 여러 이제 뭐 주민들이 이제 선호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도로기도 하죠. 아무튼 이제 이런 교통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이제 채워줄 만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있는데 일단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GTX B 노선이죠. 자, GTX B 노선이 면목동 바로 위에 이제 상봉역에 도보로도 이용 가능한 상봉역에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요. 현재 2030년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면목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개발 사업들이 2028년도, 29년도부터 차례차례 입주할 예정이다 보니까 2030년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면목동 재개발 사업들이 완료가 되는 그 시점과 얼추 맞아 떨어져서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GTX-B가 이제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서울역, 용산, 여의도 등 서울의 핵심 중심지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이제 또 면목선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이 면목역에 들어설 이 면목선 같은 경우에는 쭉 따라서 청량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통과가 되어서 이 면목선 개발 사업에 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이제 GTX-B가 이제 들어오고 면목선 거기다가 이 면목동에 이제 추진 중인 수많은 재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면목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강북권의 새로운 명품 주거 단지로 탈바꿈 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저층 주거지들이 사라지고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강남으로 갈 수 있는 7호선 외에도 이제 재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즈음에는 서울의 중심지로 이동이 한 번에 가능한 GTX B 노선이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면목선까지 들어서게 되면은 정말 그야말로 아주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면목동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텐데요.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아타운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후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각각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예, 저는 동대문구 장안 레미안 2차 25평에 거주 중인데요. 네. 이걸 매매해서 상급지로 이동할까 생각 중인데, 네. 여유자금은 따로 없고, 그냥 이 매도 금액 안에서 네. 실거주와 투자를 가능한 지역을 여쭤보고 싶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지금 현재 장안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거주하고 계신 곳을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까 하는데 매도 타이밍, 매도 시기도 괜찮은지 아니면 이동을 하게 되면 어디가 좋을지 이 부분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네. 네, 소장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여기 장안 삼성 레미안 2차 여기 이제 거주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일단 궁금한 게 첫 번째로는 매도 타이밍 과연 이 아파트를 팔아도 될까 말까 요 부분 네. 일단 궁금하고 만약에 팔면은 이 판 금액 가지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까 이 투자 전략도 이제 궁금하신 점이잖아요. 네. 자, 일단은 먼저 투자 타이밍부터 자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되는 대로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는데,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장안동 지역 자체가 뭐 사실 뭐 특출나게 개발 호재가 있다든지 그런 점은 잘 없어요. 뭐 아까 이제 제가 그 이제 지역 분석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면목동 이런 쪽 많이 말씀드렸는데 면목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지역 이제 거주 환경이 많이 개선될 부분 이제 장점이 있는데 바로 이제 강 건너서 그러니까 중랑천 강 건너서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군데군데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 자체가 이제 주변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돼서 뭐 조금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 이런 점도 이제 따로 없고 뭐 그나마 이제 조금 앞으로 나서서 청량리 쪽까지 가면은 이제 그쪽에 개발이 돼서 그 뭐 반사이익을 조금 얻을 수 있다 정도로만 꼽을 수 있겠는데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큰 이득은 많이 없어요. 굳이 이제 지금 팔고 다른 데로 이동했을 때 그 수익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파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물론 여기 바로 위에 장안이동 주민센터 이쪽에 면목선 역사가 이제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개발 호재를 조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예비 타당성 통과가 이제 완료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 역 이제 들어온 데까지는 한 10년은 걸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장안동 안에 장안동이 이제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는 지금 좀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빠르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팔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 낫지 않겠냐라는 거 이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자, 팔고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지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25평 가지고 계시더라고 했는데 한 8억 한 중반 정도 하죠, 지금. 네. 네, 8억 중반 정도 하는데 이거 팔고 나면은 현금이 대략 어느 정도 남을까요? 뭐 여기 대출 받아져 있으면 대출도 갖고 해야 되니까. 아니, 저희 대출은 없고요. 네. 그냥 매도 금액 그대로 현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아, 오,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사실 세울 수 있는 플랜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들어드리면은 자, 팔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사비라든지 뭐 이런 각종 비용 넉넉하게 다 빼고 현금이 8억 정도 남는다.
일단 그렇게 이제 가정하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좀 더 상급지,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쪽은 너무 이제 좀 세고 뭐 강동이라든지 아니면 송파 쪽까지도 이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이런데 재건축 아파트. 자, 재건축 아파트에 소위 이제 몬테크라고 하죠.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해서 뭐 예를 들어 5년이든 뭐 이제 10년이든 좀 기다리면서 나중에 새 아파트를 이제 비싼 새 아파트를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대출을 좀 많이 껴야 돼요. 예, 거의 지금 제 이제 송파에 뭐 재건축 아파트 상당히 저렴한데 좀 위치 좋고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한 뭐 16억, 17억 정도 총 매매가가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대출 이자를 감당해낼 여력이 있으면은 대출 좀 받고 들어가시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럼 대출 이자가 좀 많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좀 부수적인 플랜 B 정도로만 생각해 보고 가장 이제 좀 추천 드릴 만한 거는 재개발지 분산 투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재개발지 분산 투자인데 지금 이제 8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거를 조금 이제 전세, 빌라 전세 같은 걸로 조금 옮긴다라는 가정하에 네. 한 3억 정도는 주거 비용으로 떼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5억이 남잖아요. 네. 5억 가지고 두 개를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만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 분산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개 정도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조금 이제 저렴한데 한 1억에서 2억 정도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초기 투자처 하나 이제 묻어 두시고요. 네. 자, 나머지 이제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 요 정도로면은 강남 쪽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강동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동작구라든지 광진구 쪽이라든지 좀 이제 그래도 준상급지에 속하는 그런 쪽에 재개발지 진행이 이제 상당히 많이 된 곳 있을 거예요. 뭐 네. 조합 설립 정도까지 간 곳. 이제 그런 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두면은 안정적으로 여기서 수익 한번 얻고 초기 단계에 이제 미래를 보고 이제 묻어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플랜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얘는 일단 주거 해결을 하고 이 5억 가지고 두 개 분산을 해놓으면서 향후 수익을 이제 얻는 거에 따라서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끝까지 가져갈지 아니면은 중간에 팔고 또 다른 데 투자할지 이제 또 플랜을 세워볼 수 있고 진행이 많이 된 데 투자한 거는 나중에 입주까지 바라봐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전세 산다라고 하면은 이거 나중에 처분하고 이쪽으로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하게 플랜을 세워볼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매도하고 나서 이제 8억 정도 생긴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 제가 이제 지금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해도 진짜 3개, 4개 이상의 플랜을 이제 많이 세울 수는 있어요. 그만큼 선택의 범위가 넓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상당히 여유롭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처분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집 팔고 나면은 잔금 한 2-3달 정도 걸리잖아요. 네. 예, 그 동안에 계약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계획을 잡을지 계획을 이제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조금 맞는 뭔가 좀 더 끌린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보시면은 향후에 뭐 불과 이제 3-4년, 4-5년 정도 뒤만 봐도 지금과 180도 다른 이제 뭐 인생을 살고 계실 수 있을 정도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잘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또 이제 계획을 세워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거주하고 계시는 곳 매도는 찬성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타이밍이 좋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옮기시는 곳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플랜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지 쪽에 이제 분산으로 한 2곳 정도 투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여러 가지 더 디테일한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또 전문가랑 상담도 더 나눠보신 후에 시청자님과 더 맞는 곳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저희 상담 내용 오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이번에는 문자로 만나볼게요. 0209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진행하는 곳에 매물을 하나 추천받았습니다. 건물은 30년이 넘은 노후된 빌라고요. 매매가는 4억 중반 정도 하던데 전망은 어떤가요? 진행 상황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암사동에 정비사업 하는 곳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소장님? 네, 사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상담 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상담을 못 해드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세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자, 암사동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암사역 바로 뒤편 여기 495번지, 495번지 일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시청자분께서는 여기에 전망하고 또 진행 현황 궁금해하셨습니다. 일단 진행 현황부터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495번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한 중순쯤 2년 전이죠. 2년 전에 조합 설립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그러고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올해 중순 24년도 이제 중순쯤이죠. 자, 이때 건축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제로 건축을 어떤 식으로 계획할지 서울시와 이제 구청에 심의를 득했다라는 거고요. 자, 건축 심의를 득하면서 이제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DL건설 이 들어오면서 이편한 세상 이 브랜드로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그러고 이 이후에 최근이죠. 24년도 10월부터 해서 어쨌든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이제 종전 자산 가치를 이제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감정 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월 말부터 감정 평가 들어가서 아마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작업을 진행 중일 텐데, 아마 조만간 이 평가 금액이 정확하게 이제 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감정 평가까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드디어 조합원들이 이제 가장 기다리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조합원 분양 신청을 이제 앞두게 됩니다. 예상되는 시기는 뭐 24년도 12월 한 다음 달 정도 또는 25년도 한 1월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을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이주가 들어가겠죠. 이주 이제 하고 이제 철거까지 되는데, 일단 이 시기를 이주 및 철거까지의 시기를 한 25년도 말, 한 25년도 12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실제 이제 공사 들어가겠죠. 이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공사 기간 잡는데,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한 2년 반 정도면은 공사가 이제 완료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들고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한 28년도 한 중순 정도에는 새 아파트에 이제 입주 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가 이제 규모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은, 사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이즈가 큰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아닙니다. 전체 부지가 약 한 3,000평 가량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이 3,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데 총 최대 15층 규모고, 세대 수도 300세대 미만으로 조성이 되어서 이제 좀 중소규모의 아파트로 이제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 진행 현황하고 사업 규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전망에 대해서 좀 풀어드릴 텐데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암사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상지의 전망은 상당히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사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조금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전망도 안 좋고 좀 부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선호하는 1군 브랜드가 잘 안 들어옵니다. 뭐 중소규모 브랜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향후에 지어져도 가치를 이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 암사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DL건설 이편한 태상이 들어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이제 소비자들이 또는 이제 그런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제 1군 브랜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규모가 다소 작은 거는 약점이긴 하지만은 이런 브랜드 가치로 상쇄될 수 있다. 이 점을 이제 첫 번째 장점으로 들고요. 두 번째는 입지입니다. 결국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입지인데 암사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위치가 이쪽에 이제 있는데 기본적으로 암사역하고 이제 초역세권입니다. 불과 거리가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사실 걸어가도 뭐 3, 4분 뛰면은 이제 1분 안에도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 정말 이제 초역세권 단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생활 편의 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바로 앞에 암사 종합시장이 있고요. 또 암사역 근처에도 상권이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보통 지하철 앞 역세권 상권이라고 하면은 뭐 술집이 많다든지 아니면 유흥시설이 많은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은데 암사역 인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병원이라든지 뭐 생활 편의시설과 관련된 상권들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 암사역 뒤편 여기 일대는 뭐 이제 직장인들이라든지 뭐 이제 그렇게 선호하는 조용한 주택가로 기존에도 많이 잘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것이 조금만 가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600m 정도만 가면은 광나루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이 한강공원이 있기 때문에 한강의 프리미엄을 같이 이제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또 한강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대로랑 강변북로 이동하기 상당히 편하죠. 이제 이 두 도로를 이용해서 서울 내부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서울 외부로 빠져나가기 상당히 좋은 이 교통적으로도 이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마진이 충분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뭐 재개발지든 아니면 뭐 이제 기본적인 아파트 투자든 부동산에 투자한 이유가 당연히 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이 좋고 아니면 개발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규모가 굉장히 큰 뭐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뭐 투자금이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분담금을 많이 납부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들어간 돈 대비해서 나오는 수익금이 적다라고 하면은 사실 투자처로서의 메리트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 암사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마진이 충분한 사업성이 이제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서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시청자분께서 한 4억 중반 정도대 매물이라고 하면은 보통 전세도 한 2억대 정도 들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투자금이 대략 한 2억 한 중반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뭐 분담금 뭐 일부 납부하겠고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은 제가 봤을 때 투자금 이상의 마진을 좀 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뭐 저도 이제 분석해봤을 때 대략적인 수치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도 진행 중이고 조만간 조합원 분양가까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예측한 수치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수치를 이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진행 이제 이 현황을 봤을 때 앞으로 뭐 이제 3년에서 4년, 뭐 5년 늦어도 5년 안에는 아파트 입주가 완료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 이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충분해서 투자처로서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뭐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 암사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지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제 잘할 선택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꼭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진행 현황과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일단 보니까 내년 2월에 이주 계획이 잡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역과도 가까이 위치해 있고 한강도 가깝고 교통적 입지도 매우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또 결정은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도 이어가겠습니다. 372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인천 영종 하늘도시 한라 비발디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 2020년에 매입을 했는데 한참 오르더니 떨어져서 샀던 가격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거래는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매도 타이밍이 먼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영종 하늘도시로 한번 가볼게요. 소장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영종 하늘도시 한라 비발디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 시청자분의 타연이네요. 여기가 시청자분께서 매입하시는 한 2020년 정도의 4억 한 초중반 정도에 이제 이렇게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다가 시세가 이제 많이 올랐던 2022년도에 6억 후반까지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금액이 또 많이 떨어져서 2024년도 현재 4억 한 중반대로 시청자분께서 매입하셨던 이 4년 전하고 금액이 똑같아져서 사실 이제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영종 이제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세 상승이 이제 잘 안 되는 시세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경기권 그러니까 서울 외곽 경기라든지 뭐 인천 이런 지역이 성장하거나 이제 시세가 오르기 위해서는 금액이 오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받쳐줘야 되는 게 교통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경기, 인천 뭐 이런 데 조성되는 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신도시 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는 이미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 인프라는 갖춰져 있으니까 이 교통이 가장 중요한데 그 교통 중에서도 이 서울 접근성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안타까운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은데 자, 지역을 이제 요걸 지도를 제가 조금 축소시켜서 한번 볼게요. 자, 영종도에서 이게 이제 영종도 전체가 있고 여기가 이제 하늘도시 한라 비발디 아파트 시청자분께서 보유하신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섬이다 보니까 이 섬에서 육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뭐 도로를 이제 다리를 이용해서 이제 나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육지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영종대교랑 인천대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딱 보면 아시다시피 어디를 가든지 거리가 꽤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도 10분 이상이 걸리고 뭐 출퇴근 시간에는 더 오래 걸리겠죠. 자, 거기다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버스도 이제 불편하고 또 공항철도를 통해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데 공항철도까지 나가기도 상당히 이제 시간이 소요되는 이제 그런 이제 교통적인 단점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종 하늘도시 시청자분께서 보유하신 아파트가 조금 금액이 예전에 이제 시장이 좋았을 때는 따라서 올랐다가 시장이 또 안 좋아지다 보니까 다시 원상태로 회복한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영영 이제 매도 타이밍이 안 나오냐? 그런 부분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런 이제 육지로 나가는 또 서울로 나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가장 가까이 진행될 게 지금 여기로 해서 다리가 하나 더 생길 예정입니다. 뭐 제3연륙교라고 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이제 있는데 아마 내년 말 정도 되면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영종 하늘도시에서 내륙 육지로 나가는 이 도로가 개통되는 이 첫 번째 타이밍에 일단은 조금 지역 자체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를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서 먼저 한번 보시고, 물론 여기 이제 용종도 쪽으로 해서 GTX D라든지 E가 들어올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물론 요거까지 이제 보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 역사의 위치 이런 게 이제 확정되지가 않았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이제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유가 좀 많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이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이제 괜찮긴 한데 가장 빠른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이 제3연륙교가 개통되는 그 시기를 노리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서울로 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 개통 때쯤에 타이밍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혹시나 여유가 조금 되신다면 다른 호재 계획이 이제 구체화가 될 때까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으니까요. 꼭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하시거나 또 결정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6829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서울원 아이파크가 곧 청약을 한다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광운대 쪽도 굉장히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아이파크 청약한다고 해서 보는데 어떻게 전망 볼 수 있을까요? 네, 광운대 역세권 사업에서 진행되는 이제 서울원 아이파크 청약 이제 보시는데, 자 일단은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개발이 소외받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보통 한강 이남에는 뭐 이제 금관구라고 해서 뭐 금천, 관악, 구로 뭐 이렇게 이제 세 개 지역을 꼽고 한강 이북 지역을 보면은 노도강이라고 해서 노원, 도봉, 강부 이렇게 이제 세 개 지역을 꼽는데 이 노도강 이제 개발 소외 지역을 탈피하기 위한 이 노원구에서 이제 가장 큰 사업인 이 광운대역,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지금은 빈 땅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여기가 이제 물류센터 부지로 사실 이 넓은 부지에 비해서 사실 효율을 굉장히 안 좋게 쓰고 있었습니다. 자, 이 넓은 부지를 현대산업개발에서 맡아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뭐 아파트라든지 뭐 호텔, 뭐 레지던스, 뭐 이제 상업시설 거기다가 오피스까지 전부 복합적으로 개발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여기에 굉장히 큰 대기업 본사가 이제 하나 이전할 계획인데. 이 광운대 역세권 사업 개발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이 현재 용산에 본사가 있는데 이 본사를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완료가 되는 2028년도에 본사를 통째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디벨로퍼인 현대산업개발의 의지가 상당히 이제 강하다, 이런 부분은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뭐 또 교통 호재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동북선 또 이제 하나 추가가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또 거기다가 GTX C 노선 이 이제 곧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조만간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개통 시기는 2028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는 2028년도에 GTX-C까지 개통이 이제 되다 보니까 상당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뭐 이거 교통 호재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하나가 이제 더 생기는데, 보통 이 철도가 지나는 지역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철도를 기준으로 이 양쪽이 단절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광운대역이 지나는 이 철도가 지나는 이 월계동도, 월계동의 서측 부분과 이 동쪽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절되어서 이제 서로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근데 이런 이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이 동쪽과 서쪽을 잇는 이 철도를 이제 지나는 곳에 이 도로를 놔서 이제 단절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로 잇는 이제 그런 계획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만 봐도 이렇게 이제 수많은 장점이 있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지도를 보신 분들, 좀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눈에 이제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는 미성 미룡 3호,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미미3이라고 얘기하죠. 이 미미3도 이제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 미미3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호재가 이제 있는 게 지난주였죠. 11월 14일에 이 지구 단위 계획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확실히 이제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가 현재 5,000세대가 있는데 이 5,000세대를 6,700세대로 1,700세대 가량 이제 늘리는 이제 그런 재건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운대 역세권 사업 들어오는 서울원 아이파크가 대략 한 3,000세대 가량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서울원 아이파크 3,000세대와 그 다음에 이제 미미3 재건축 6,700세대가 합쳐져서 10,000세대 정도,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망은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제가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전망이 훌륭하다가 투자하기 좋다, 이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전망이 좋은 건 좋은 거고,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냐 안 좋은 지역이냐 이건 또 별개인데, 자, 사실 이제 이 투자성으로 봤을 때 서울원 아이파크가 이제 과연 미래의 이제 시대 차익을 잘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약간의 이제 미지수가 있습니다. 자, 구분양가 논란 때문인데, 여기가 지금 84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34평, 이제 30평대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13억에서 최대 14억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금액대가 이 지역 내에서 가장 비싼 이제 분양가인데, 요즘에 이제 분양가가 다가 아니고 옵션가도 또 붙잖아요. 기본 옵션만 해도 뭐 사실 한 1억 정도는 들어갈 거고, 풀옵션으로 다 넣을 경우에 최대 거의 한 2억 정도까지도 들어갈 수준인데, 이렇게 이제 기본 분양가에다가 옵션까지 다 넣는다라고 하면은 한 뭐 14억에서 최대 16억 정도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워낙 이제 입지가 좋고 이 전망이 이제 좋기 때문에 향후 여기보다 이제 시세 차익이 조금 더 발생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인 분양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향후에 뭐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라고 해도 상당히 이제 뭐 조금 적은 금액이 오를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시청자분께서 뭐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나 입주해서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면은 청약하시는 거 좋긴 하지만은, 뭐 이제 입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이제 매입해서 사놓는다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투자금 대비 수익 금액이 이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선택지가 좀 더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신중하게 보시고 청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주변에 이제 여러 호재들 설명을 해주시면서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전망이 좋은 곳과 이제 투자하기 좋은 곳은 별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나 또 여러 가지 부분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결정을 해 보셔야겠네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프라인 또 세미나 참여하실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매주 수요일 날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